안녕하세요. 봉 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안에 서울대 가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1년이란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시라고 제안을 드릴 건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1년 안에 입학하는 사람도 만에 하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 또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 이 욕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망가져요. 우리 자신도 1년 안에 서울대에 못 가는데 왜 우리 돈은 1년 안에 100%, 200%가 돼야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안에 서울대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1년 안에 100%, 200%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희박하고 모두가 그랬으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거고 돈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겠죠. 사람도 슬럼프가 오듯이 돈도 슬럼프가 옵니다. 때로는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성적이 나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도 사람하고 같은 유기체로 봐야지 건전한 재무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두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것들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캔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1단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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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정확히 보면은 큰 등락폭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30분 단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실선이 미국장이 시작됐었을 때를 표시를 하는 건데 미국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렇게 등락폭이 아까 1단위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하죠. 네,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는 그러면 주 단위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1단위로 봤고 두 번째는 30분 단위, 이번엔 주 단위. 주 단위로 보게 되면 아까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완만합니다. 그럼 월 단위로 봐볼게요. 이 그래프는 전 그래프보다 훨씬 더 완만하죠. 그럼 연 단위는 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30일, 뭐 하루, 주, 월, 연 이렇게 그래프를 봤었을 때 우리들은 이 연 단위로 보지 않고 30분 단위 또는 하루 단위로만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뭐 주식을 팔까, 던질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장기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뭐 주가가 항상 올라가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뭐 주가가 항상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폭락장으로 가게 되면은 투자자는 엄청난 공포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 주식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과거처럼 저렇게 또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투자자가 가장 명심해야 되고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의 무지입니다. 이 리스크는 뭐냐면 한마디로 변동성이에요. 이 어떤 변동성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뭐 주식시장은 좀 떨어지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금리는 낮아지는 건데 이런 변동성이 예측이 안 될 때를 말하는 거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갈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갈지 이 차이입니다. 전략적으로 간다는 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전술적으로 간다는 건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단기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무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거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 5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뭐 중간에 깼다가 다시 하고 깼다가 다시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냐면, 지금 은행의 기준금리가 0.5%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약 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연기준. 뭐 이것도 연기준이니까. 물가는 2에서 3%가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금융의 상품은 0.5%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저축을 하는 거죠. 왜? 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물가 상승률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은행에서 명목적인 금리 약 2% 금리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거의 실질 금리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라는 점 인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해지를 안 했어, 10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됐어, 뭐 보험 상품으로, 그럼 최대한 절세를 고려한다에 대한 조건에 해당이 돼요. 비과세, 이 10년 이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년 동안 저축하는 과정 중에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단리와 복리의 구조가 있는데, 은행은 단리 구조, 뭐 보험사나 증권사는 복리 구조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은 제가 유튜브로 1화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좀 더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 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